네, 이상엽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끝으로 가셨는데 안쪽으로 좀 들어오시죠. 네네. 저를 너무 싫어하시는데 더 추앙하겠습니다. 추앙은 뭐 추모하면 안 되죠. 네. 자, 오늘 시장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드릴 말씀 참 많지만 앞에서 또 이게 기억해야 될 만한 것들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셔갖고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미국 증시요. 파월 의장의 청문회 이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상승했었는데 막판에 또 투자 심리가 살짝 꺾이면서 매물 출회가 됐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내비쳤지만 그래서 좀 상승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좀 시간이 흐르면서 아, 맞다. 그런데 경기 침체를 또 이제 인식했어요. 그래서 경기의 연착륙은 매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투자 심리가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미국 증시조차도 좀 갈팡질팡 하는 상황인데 또 파월 의장이 뭘 얘기했냐면요. 두 번째인데 뭘 얘기했냐면은 은행 시스템이 매우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기억해야 될 게 뭐죠? 아, 맞아. 이번 주에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지수 발표한다고 했는데 파월 의장이 은행 시스템은 강력하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이게 결과가 언제 나오죠? 네, 오늘 밤에 나옵니다. 미국 시장. 그러면은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설마 뭐 먼저 결과를 알까요? 그래서 은행 시스템이 강력하다고 얘기를 한 건지 그건 아니겠지만 자신의 바람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내일 만약에 뚜껑을 열어봤는데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좋아요. 그러면은 아, 어제 파월 의장이 한 얘기가 맞구나. 그래, 은행은 괜찮아. 경제 잘 돌아간다고 했지. 경기 침체 인식했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수 있겠지만 은행 그 결과가 안 좋다고 하면은 뭐야? 파월 의장은 괜찮다고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안 좋아? 이거 뭐야? 투자 심리가 참 오늘 밤이 참 중요한 게 아닌가. 요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양시장 이제 시작 한 3분 남았는데요. 코스피는 0.25%, 코스닥은 0.84% 네,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 아까 민재기 팀장님하고 이야기했던 3나노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뉴스 발표 이런 것들 때문인지 아직은 지금 약간의 상승으로 시작하는 어떤 흐름이 보여지네요. 네네, 이게요 참 삼성전자 요거를 보면요, 여기 금액을 말고 네, 수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신용 관련돼서요, 이게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요게 29만 주가 신용이 요때 계속 감소하다가 증가했었잖아요. 이게 금요일 날 29만 주를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분들이 금요일 날 전야 쿠강의 모습이 나오니까 29만 주를 샀어요. 근데 월요일 날 시장이 3% 하락했잖아요. 그런데 10만 주밖에 안 나왔어요. 네, 물론 삼성전자 최근에 진짜 가랑비에 옷 젖듯이 1% 이렇게 야금야금 하락하는 게 어쩌면 더 좋은 모습은 아니긴 하지만 신용잔고가 뭐 여기서 빠지면 얼마나 빠지겠어 라고 아직도 강하게 그래 뭐 괜찮아 그러면서 좀 이렇게 욕심내시는 신용 물량이 아직도 지금 자신감 있게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수 신용일자를 보면요. 지금 이게 코스피고 코스피 보면요. 이 1,536억이 출회된 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시장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코스피에서 1,500억밖에 안 나왔고요. 코스닥도 보면은 1,700억밖에 안 나왔어요. 이번 주 월요일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너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월요일날 너무 힘들었으니까 또 미국 시장이 휴장이고 유럽 시장은 또 흐름 이제 괜찮았으니까 그럴 때 신용잔고가 별로 안 나왔죠. 그래서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 시장이 이렇게 하락해도 이거밖에 안 나와? 그러면 정말 마른 수건 짜내듯이 신용잔고가 이제는 조금 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지수 대비해서 신용잔고는 여전히 좀 많지만 일별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나온다.
그런 생각도 월요일 신용장구 보고는 할 수 있었다.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장이 곧 시작하죠. 오늘 좀 미국 시장하고는 다르게 디커플링이 되기를 기대해 보는데, 그리고 괜히 느낌적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네. 모르겠어요. 이게 참 알 수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요즘 뭐 예상이 안 맞아서 네네. 그 정말 증권 하시는 분들 좀 정말 힘든 그 나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도 어제 2시에 탐방 갔다가 딱 1시간 반, 그래서 딱 장 끝나고 이제 시장을 봤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참, 이렇게까지 빠지나 싶을 정도로, 네, 지금 장 시작했고요. 지금 이제 하나씩, 뭐, 수급이야 조금 잠시 후에 나올 거고, 장 초반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 시작하면서 저와 대표님이 함께 이제 수급 현황을 항상 체크해 주시죠. 먼저 이제 외국인 선물 동향도 체크해 주시긴 하는데, 이게 장 시작하고 최근에 보면은 5분, 10분 만에 외국인이던 기관이던 5분, 10분 만에 코스피에서 1000억 매도하고 코스닥에서 500억 매도. 최근에 이래 왔었죠. 그러니까 오늘도 예를 들어서 장 시작하고 10분 만에 코스피에서 외국인이던 기관이던 메이저 쪽에 한쪽이라도 한 1000억 매도한다. 코스닥에서 또 한 500억 매도한다 하면 오늘도 조금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오늘도 또 이게 또 미국 증시가 좀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투자심이 꺾였으니까 조금 더 출렁거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좀 가지시는 게 좋지 않나. 네, 그거는 수급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뭐 짧은 시간이라서 근데 뭐 등락이 조금 변동성이 크네요. 코스피 0.5%, 코스닥 0.3%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은 뭐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먼저 좀 봐야 되겠죠. 네, 위메이드가 지금 시가총액 11인데, 10.4%. 이게 아마 좀 암호화폐 쪽이 급락하면서 여기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이슈가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또 이제 게임주들 또 함께 좀 봐봐야 되겠고, 어제는 뭐 전업종이 하락했고, 뭐 반도체 업종이 5%대 하락했을 정도니까, 좀 약간 오늘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양호한 모습이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만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좀 내려보면은 현대중공업이 2%, 두산에너빌리티가 5.6% 상승하는데 바로 원전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원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신재생, 이쪽이 흐름 상당히 좋네요.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이번 주에 원전 일정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해당되고 오늘도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전일 원전 산업, 그러니까 제가 일정에서 말씀드릴 때 원전 산업 정부에서 지원 정책 발표할 거다. 그런 일정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원전 좀 관심 갖자. 근데 오늘 지금 장난 아니네요. 보성 파워텍이 18%, 오르비텍이 15%, 한신기계 13%, 우리기술 11%, 뭐 G2 파워야 뭐 워낙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었고. 근데 시가총액이 큰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차도 강하다. 얘가 시가총액이 지금 10조가 넘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흐름 안 좋고, 물론 여기 전저점까지 하락한 건 아니었지만, 정부에서 지금 상당히 원전에 관심이 많은 것 아시죠? 이번 정부에서는 뭐 태양광 풍력도 좀 이슈 있지만, 풍력 같은 경우는 뭐 어디는 이미 뭐 국정과제에서 빼기도 했고요. 그런 거 좀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는 원전과 수소거든요. 근데 수소도 일정도 좀 있고, 그래서 원전 쪽은 어제 제가 또 본 뉴스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뭐 러시아가 이제 천연가스 끊고 뭐 석유가 또 막 끊으니까 이제 독일도 이제 겨울 걱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탄 화력 발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고, 뭐 오스트리아, 폴란드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내뿐만이 아니고 그래 원전. 그래서 지금 국내만이 아니고 이제 원전 쪽에 지금 포커싱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조차도 이번 주에 뭐 2개 일정이 막 쏟아지니까 오늘 좀 강한 모습이다. 라는 거고요. 물론 뭐 좀 테마성 성격도 있지만 일단 정부에서 관심이 많다는 거,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0.7%,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외국인이 선물을 1167억 하면서 기관의 매수가 700억 들어오고 이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좀 불안해요. 네.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좀 올랐을 때 조금 이 비중을 줄여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네. 우리 8.15 가정 여러분들 정말 화이팅 하시면 좋겠고요. 뭐 여기서 지수가 좀 하락을 멈췄으면 좋겠고, 또 오늘 밤 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너무나 중요할 것 같다는 거 조금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 장 시작한 지 지금 4분 됐는데 아실 거예요. 시장이 안 좋으면 그래 요 정도 됐을 때 뭐 한 500억, 600억, 700억 이렇게 매도 나올 수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한 400억 매도가 조금 그래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외국인 선물로 인해서 기관이 약 800억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좀 그래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코스닥 지금 네, 또 다시 하락. 마이너스로 하락이 됐네요. 그리고 야,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네, 하긴 아까 그 황유현 팀장이 8시 30분까지는, 9시 30분까지는 아마 변동성이 오늘 클 거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진짜 이거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정말 아찔하네요. 네, 그래서 좀 변동성이 커지면은 그래도 기술적으로 그 차트에 어떤 게 이렇게 녹아져 있다고 표현을 하냐면은, 그 투자자들의 심리가 차트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 지수가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면 좀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지 코스피, 코스닥 그런 하락률 조금 이제 점검해 봤는데 그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원자력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 못 드렸는데, 다음 달 이제 곧 7월인데 7월 달에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을 또 꾸리기로 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업종 지수 쪽 한번 알림 정보 말고 이쪽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소형주만 하락이죠, 그렇죠? 네, 대형주, 중형주 지금 뭐 코스닥은 하락이지만 코스피 쪽에서는 소형주가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계 쪽 아까 현대중공 2% 상승하고 있는데 딱 열어보면 이제 기계 쪽에 원자력 관련된 쪽이 많다 보니까 이게 등락률로 나래비를 시켜보니까 한신기계, 뭐 두산에너빌리티, 또 기자재 쪽도 일부 좀 올라오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기계 쪽 살펴봤고, 의료 정밀 근데 몇 개 많지 않습니다. 이게 포함시켜 놓은 게. 근데 그래도 요거 좀 말씀드리면은 뭐가 또 있냐면은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약간 방어주 성격으로 일부 제약주가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도 좀 상승했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통신주들 뭐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1% 상승하는데 뭐 방어주 성격이 짙죠. SK텔레콤이 1.7% 상승하고 있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업종을 좀 살펴보면은 보험업종, 뭐 금융업종, 은행, 증권 쪽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고, 한번 수급이 워낙 빠르게 변해서 수급은 진짜 한 5분에 한 번씩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니까 그래도 기관이 코스피에서 1,100억 매수하고 있고, 코스닥은 개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메이드가 18% 하락하네요. 그러면 또 게임주 쪽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하락폭이 너무 세네요. 그러면은 위메이드가 지금 18% 하락하는데 카카오 게임즈 3% 하락하고, 뭐 위메이드 플레이도 뭐 같은 계열사니까요, 관계사. 아주 큰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NC소프트와 크래프톤은 그래도 뭐 강보합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크래프톤 말씀드렸죠. 최근 2개월 동안 기관이 2천억, 또 이제 연기금이 1,000억, 500억 이상 매수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렸었고요. 2천억인지 1,000억인지 좀 헷갈리네요. 그래서 이제 수급이 나쁘지 않다, 횡보하고 있다. 근데 방향 결정할 텐데, 이게 근데 크래프톤도 하나 좀 참고해야 되실 게 뭐냐면은, 상장하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게 보통 이제 뭐 3개월이든 6개월 종목마다 다르긴 한데, 상장하고 나서 1년 후에 좀 이렇게 의무 보호 예수 물량이 좀 나오죠. 그래서 그거는 또 이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함께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뭐 개별주
적으로 위메이드가 좀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코스닥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도 아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위메이드가 좀 워낙 낙폭이 커가지고 지금 18%죠? 18% 네네, 하락하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그리고 OCI, 그러니까 요 신재생 쪽도 한번 봐볼게요. 네, 지금 원전 쪽 봤었잖아요. 근데 신재생 쪽 보면은 OCI가 또 개별주, 이제 개별 소식, 뭐 긍정적 해외 쪽으로 해서 원가 쪽에 원가 경쟁력 가져가겠다, 힘쓰겠다라는 뉴스 있었는데 말레이시아인가요? 그래서 2.8% 오늘 상승하면서 뭐 어제는 좀 세게 또 눌리긴 했지만 그래도 또 저점을 높이면서 좀 그래도 나름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 그래서 수급을 보면은 어제 보시면은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지난주 금요일부터 월화수 매도 나왔는데 기관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매수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뭐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 뭐 연기금도 그래서 기관이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있는데 2월부터 한쪽만이 아니고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관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태양광 그렇고 우리 항공주 봤나요? 네, 항공주도 우주항공주 한번 봐보죠. 어저께 급락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정말 기대하시고 들어가셨던 분들이 손실이 아주 컸다고 어제 다들. 네, 오늘 어제 좀 세게 맞아서 여기 오늘은 보시 그냥 보합 정도네요. 네네. 그래서 좀 기대감, 이제 주식은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뭐 재료 노출되면 좀 기대감이 좀 꺾이니까, 네, 좀 이렇게 이제부터는 뭐 실적이 누가 좋냐, 그럼 재상승할 수 있고, 수급이 누가 좋냐, 재상승할 수 있고, 좀 각계 개별적으로 좀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이제는 이쪽 관심 많으신 분들도 꽤 많죠. 근데 이제는 달 탐사 관련돼서 또 일정도 있거든요. 이제 또 바로 달 탐사 관련된 뉴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일정 체크하시면 좋겠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네. 뭐 앞에서 이제 민재기 팀장님이 이제 뭐 곡물 사료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뭐 가스주들 또 이제 인플레 쪽으로 상당히 좀 강했던 애들 섹터 쪽 오늘 사료 쪽 하락 변동성이 굉장히 크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참 한탑 우리 얼마 전에 다 봤던 주식들인데 공부했던 주식들인데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 올랐던 주식들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올랐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이미 올라왔던 주식들이 하락한 주식들의 어떤 키높이 맞추는 하락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섹터 약간 좀 테마성 성격에 있는 함께 모여 있는 기업들은 더 좀 유의해야 될 것 같고 항상 고민입니다. 뭐 종목 선별에 대해서는요. 코스닥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수급이 양호했는데 또 한번 수급을 봐야 되겠네요. 지금 코스피조차도 이제 보합권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뭐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 이제 여기서 더 출렁거린다고 하면 어디까지 좀 하락할 수 있을까? 그 자료 갖고 왔는데 코스닥의 하락 좀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기관이 1,600억 장 시작한 지 13분 됐는데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1,700억 매수하고 있고 코스닥은 뭐 아주 한 500억 이상의 매도까지는 아니지만 투자 심리가 워낙 많이 위축됐다 보니까 뭐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의 매도도 이게 적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860억 매도. 진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 매도와 매수세가 코스피 쪽에서 정말 치열하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뭐 DB 하이텍 이쪽 반도체 일단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큰 폭락이 기다릴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어쨌건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하이텍의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은 정말 와 그냥 상승으로 올라갔다 다시 밀고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반복이네요. 네, 정말 하이닉스 이제 말씀드릴 게 있죠. 지금 하이닉스 2019년도부터 지금 2022년까지 19, 20, 21 거의 한 3년 이상의 지금 차트를 쫙 제가 열어놨는데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뭐 산을 하나 그리고 하락하고 산을 그리고 또 하락하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요, 정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보합이고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지금 뭐 강보합이긴 한데요. 조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SK 하이닉스의 재고가요, 2019년 2분기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2019년 2분기에. 근데 올해 1분기의 재고가 2019년 2분기의 재고보다 높게 올라왔습니다. 물론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재고가 많이 올라온 상황, 이제 근데 또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재고가 많어? 그쵸? 그리고 그러면 실적에서 이게 영업이익률 단에서 더 이렇게 좀 많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에는 매출이 1,000억이었으면 영업이익이 500억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재고가 많고 경기가 좀 안 좋고 하면은 이게 바로 실적에 이게 바로 이렇게 눈으로 확인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500억, 같은 매출 1,000억이더라도 영업이익이 500억이 아니고요, 한 300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이게 상당히 주가에 밀접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게 SK 하이닉스가 1분기 재고가 높았다는 것은 뭐냐면, 2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까? 재고 또 확인하겠죠. 생각보다 많이 안 줄었는데, 그치, 수요 때문에 그런가? 삼성전자 최근에도 여러 가지 뉴스 보여드릴 때도 삼성전자에서 그래, 우리 부품 아직 공급 괜찮아, 조금 이따가 줘, 이런 뉴스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은 2분기 실적도 중요한데 2분기 실적에서 재고가 많이 감소한 게 안 나오면, 이거 3분기 실적도 조금 애매한데, 그래, 시장도 안 좋은데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쪽에 굉장히 민감하죠. 비중이 높아서.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상승할 때도 탄력이 굉장히 크고 하락할 때도 하락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참 재고 쪽이 좀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월봉상으로 그 지지선이 91,500원이라 이거를 지키느냐 탈환하느냐, 뭐 하여튼 그게 무너지면 또 다음 121선까지 보면은 거의 65,000원대인데.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지금 월봉인데요. 지금 하늘색선 60MA, 60월선까지 하락했는데, 삼성전자도 봐보시면요, 야금야금 하락해서 그렇지 기술적으로는 지금 60MA, 60월선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거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차트를, 이게 기본 이평선인데, 이 차트를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온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똑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 이제 60일선 지키면은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오냐, 그쵸? 근데 보통 이제 다 아는 것은 이제 정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60MA가 좀 깨지고 좀 출렁거릴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야 되는데, 물론 지켜지면 좋겠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재고 차원에서 2019년 2분기보다 1분기가 재고가 더 높았다. 그런 것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지수를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스피 지수. 지금 강한 쪽이, 지수는 이제 얼추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코스피는 강보와 코스닥은 한 0.8% 전후에서 하락. 수급도 기관은 많이 사고 있고, 코스닥 외국인 좀 매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뭐를 보려고 하냐면요, 봐볼게요. 지금 이게 코스피예요. 코스피인데 지금 추세가 언제부터 꺾였죠? 여기가 아래 2018년이면 2018년도부터 지금 하락 추세로 꺾였었죠. 그쵸?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준비했냐면요, 봐볼게요. 여기 먼저 좀 적어놨는데, 어디가 좀 단기 저점일까? 물론 여기서 돌리면 좋고, 아셔야 될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순자산 같이 해서요, 2008년 수준까지 거의 근접했다고 합니다. 2008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뭐 다 이겨내 왔고요. 참 시간이 중요한데,
2008년에 그 PBR이 0.83배였거든요. 근데 지금 0.9배 이하죠. 그래서 지금 자산가치 면으로는 정말 힘들었었던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미래에셋증권에요. 진짜 애기업은 젊은 분이 와서 펀드에 가입하고 막 미래에셋증권에 막 이렇게 정보 돌아다니면서 그거 사면은 그냥 하루에도 뭐 15% 먹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리고서 고점 찍고 하락했는데 정말 힘들었던 그때와 비슷한 수준의 PBR이다. 그런 거는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렇지만 여기서 투자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상승할 요인도 많지 않고, 그러면 출렁거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봐볼까? 지금 반등도 없는데, 그래, 2018년 이후에 추세가 꺾였는데, 그러면 반등도 없이 꺾였을 때 얼마나 하락했었는지를 제가 코스피랑 코스닥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처럼 반등도 없이 하락하는 스트레이트로 하락할 때 하락률을 한번 점검을 했고, 이게 당연하죠.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요 정도로 하락하면은 그래, 요 정도의 지수는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코스피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었죠. HTS에서. 그래, 2018년 이후서부터 추세가 꺾였고, 살펴볼게요. 요게 한 6군데가 됩니다. 6군데. 이거 어제자 계산한 거예요. 그럼 보시면은 여기 2018년 7월 달에요. 여기 보시면 딱 눈에 보셔도 보이시죠? 반등도 없이 하락했는데 이때 얼마 하락하냐면 15.7%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도 없이 하락했었을 때를 제가 살펴본 거예요. 하락률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2019년 7월 달에 요때 좀 반등도 없이 하락했는데 얼마지? 계산해 봤어요. 10.2%. 그리고 요때 코로나 터졌을 때 36%. 그리고 올해 1월 달이죠. 1월 달에 14.3% 코스피예요. 그리고 어제까지 코스피가 얼마 하락했냐면 12.8%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걸 계산해 봐야 되냐면은, 그래, 좋다. 반등도 없이 하락했을 때 이때는 그래, 코로나 때는 좀 특이했다라고 치고, 그러면은 그래, 만약에 여기서 2020 올해 1월처럼 14% 하락했을 때, 이때 10%는 이미 넘었으니까요. 그러면은 15%나 16% 하락한다고 하면은 지수가 얼마인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좀 늦게 들어와서도 저도 궁금하고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살펴봤죠. 살펴보니까 이런 지수가 나옵니다. 최근 고점이 2685고요. 그래, 올해 1월처럼 하락한다고 한다면 14%예요. 그럼 2300포인트 초반이 나옵니다. 약 2309포인트 나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2018년 7월 요때 정도까지 하락한다. 물론 이때요, 보시면 여기도 이제 좀 확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하락이 멈췄다가 또 한 번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폭이 크긴 했어요. 그렇지만 살펴보자. 그러면 한 15%, 16% 하락한다고 가정한다면 이게 2282, 2250까지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답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2018년 이후에 반등 없이 하락했을 때 보니까 이런 게 나온다는 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는 거. 여기까지 꼭 하락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고 이제 코스닥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은요, 딱 보셔도 아시죠? 앞자리가 달라요. 10몇 %가 아니에요. 바로 20% 넘어갑니다. 근데 시기는 비슷해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도 2018년 8월에 26% 하락했고요. 2019년 7월 달에 25.7%. 굉장히 비슷했다는 거. 그리고 코로나 때 약 40% 하락했고요. 최근 1월 달에 20% 하락했고요. 어제까지 코스닥 17%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가 아니고요. 반등 없이 하락하는 스트레이트 하락률입니다. 딱 봐도 지금 다음 자료를 넘기면 좀 이상한 지수가 좀 나오긴 하는데 좀 봐볼게요. 하락률이 크니까. 어떤 지수가 나오면요, 최근 고점이 약 900포인트 됩니다. 그러면 올해 1월처럼 그래,
하락 없이 하락했을 때 20% 계산해 보니 네, 한 720포인트 나옵니다. 어제 종가 대비해서 한 3% 정도 하락하면 요 정도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때 2018년 8월과 2019년 7월에 굉장히 비슷해요.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6% 하락했어요. 근데 그래서 26% 하락은 계산은 해봤어요. 그러면 665포인트가 나온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런데 이때는 보면요. 여기 2018년 요때도 상승을 멈추고 한 1, 2주 하락을 멈췄다가 반등이 세게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세게 나오지 못하고 옆으로 개걸음하다가 또 무너졌고, 그리고 요때 2019년 때도 한 1, 2주 정도 하락은 멈췄는데 횡보하다가 또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하락률이 컸다는 거. 요런 건 좀 약간 달라요. 모르죠. 코스닥도 700 뭐 조금 해서 이제 한 1, 2주 정도 좀 기다가 또 하락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요건 좀 특이하니까 그래도 26% 하락 계산해봤고, 그래 그러면 아니면 26%는 좀 특이하니까 20%에서 26% 중간 센터 한번 계산해보자. 23% 하락률 계산해보니까 네 700포인트 이하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흘러갈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투심이 네 요거 네 어제 탐방 갔다 온 건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수급이 안 좋을 때 반등 없이 2018년도부터 지금 한 5년치의 흐름을 봤을 때 이런 게 있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그렇게 진짜 하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모르고 그냥 맞는 것과 그래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열어두고 맞는 거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요.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거 보여드리면 또 괜히 투심만 좀 안 좋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좀 함께 공부한다는 차원, 연구한다는 차원으로 계산해 봤으니까요. 뭐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탐방 갔다 오셨던 곳 이야기 한번 좀 해주실래요? 네. 지금 시장이 좀 더 빠져서 수급만 좀 살펴보고 어제 탐방 갔다 온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코스피도 지금 하락 전환됐는데요. 기관 외국인 선물 매수 때문인 거죠. 기관 2,200억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 개인이 상당히 많이 파네요. 외국인 지금 장 시작한 지 26분 됐는데 외국인도 1,000억 원 매도한다는 거.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코스피가 외국인 때문에 사는 거라고 하면, 그러면서 외국인 또 현물에서 너네 또 1,000억 팔어? 현물에서 기관 사게 하면서 오늘 시장도 좀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한다는 거.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하락률 변동성 커진다고 하면은 역시나 코스닥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거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은 어제 네, 그 한번 찾으시는 동안 네, 탐방 갔다 왔었던 강스텐 바이오텍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하락폭이 크진 않았어요. 근데 한 2% 하락했나요? 근데 오늘 4%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1,030억, 1,000억까지 하락하는 모습인데, 좀 이제 살펴보면요. 이제 내용은 좀 제가 구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설릉역 근처에 있거든요. 설릉역 근처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17층에 있더라고요. 17층에 있었고, 들어가자마자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딱 입구에 이와 같은 게 있었고, 옆에는 R&D 인프라, 광명에도 있고요, 또 가산에는 연구소도 있고요. 제가 어제 갔었던 17층에는 이렇게 서브 팀들, 또 사업 전략 개발하는 그런 기획단들 있었는데, 말씀을 드리면은 줄기세포 치료제 기업입니다. 어제 1시간 이상을 듣고 질문하고 왔으니 드릴 말씀 많지만 짧게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된 기업인데 이쪽에 파이프라인이 3개가 있습니다. 네, 이제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네, 드세요. 네, 그 하락률 점검할 때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파이프라인이 3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아토피 치료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류마티스가 있고요. 치료제죠, 이것도. 그리고 다음이 골관절염 치료제가 있는데,
이번 바이오 USA에서도 참가를 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알테오젠이랑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협력 뭐 진전된다고 해서 기관도 들어오고 차트도 괜찮은데 너희 참가했는데 별거 없냐, 뭐 없냐 그러니까 자세한 말씀은 드리긴 어렵지만 항상 이런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관심 갖는 기업들은 있었다라는 거 들었고요. 그리고 2019년에 이제 아토피 3상이 실패를 했었죠. 유효성이 그 결과가 좀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그 이번에 임상 환자 308명을 모집할 거고 연말까지 지금 그런데 110명을 벌써 투여 완료를 했어요. 속도상 굉장히 좀 빠르게 가고 있고 308명 올해 말까지 모두 투약할 수 있을 거다. 또 이렇게 아토피 치료제로 나름 유명하다 보니까 유명한 병원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자발적으로 알아서 또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속도 빠르게 붙고 있다라는 거. 근데 2019년에 아토피 치료제가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그게요. 이게 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임상할 때 뭐 이렇게 굉장히 저런 것도 살펴보지 못했어, 확인을 못했어, 막 유통성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을 했고 이제 잘못한 걸 안 거죠. 그래서 회사도 이제는 그래서 이제 이 3상 그런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유상증자도 했고 그 유상증자 할 때 워낙 컸기서 그렇긴 하지만 그 이제 대표가 이제 회장 창립자가 자기 사재를 뭐 10억 이상도 투입하기도 했었다는 거. 그래서 회사도 그래 이제 우리 이제 그때 결과가 안 좋았던 거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도 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상이 완료되면 파트너사 이게 그러니까 세계 파이프라인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치료제마다 국내 협력사들이 있어요. 근데 아토피 치료제의 파트너 협력사는 현대바이오랜드인데 3상이 완료되면 현대바이오랜드로부터도 그 100억 로열티를 받을 거라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당연히 3상 완료되면 결과 좋을 거라고 이제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그게 완료되면 당연히 라이센싱 아웃을 하려고 할 거라는 거. 근데 뭐 결과가 이제 예를 들어 다음 뭐 내년 2분기에 딱 나왔어요. 잘 나왔으니까 이제 라이센싱 아웃 준비해야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전부터 회사 관계자들은 좀 알겠죠. 뭔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럼 또 미리 준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올해보다는 내년이 중요한데 지금 임상 3상 지금 빠르게 속도가 붙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바이오 지금 매년 적자예요. 최근에 어제 살펴봤었던 말테오젠이랑 올릭스 조금 회사 좋다고 보는 그런 기업들도 매년 적자거든요. 임상해야죠. 임상 비용 만만치 않죠. 그러면은 지금 현금성 자산, 당장까지 합치니까 니네 막 300억 이상 있는 것 같은데 문제 없겠어? 라고 물어보니까 내년이나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아직 자금적으로는 괜찮다. 그리고 3상 끝나면 100억도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뭐 류마티스 관절염도 뭐 기대할 것도 있고 골 관절염도 있지만 이 아토피 3상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게 잘 되면 많은 게 선순환돼서 또 자회사들 최근에 올해 흑점 기대감도 있고 잘 돌아갈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또 뭔가 좀 이게 리스크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참고하시면 좋겠고 회사가 기대감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최근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경제방송에 뭐 나와서 이제 뭐 얘기도 했고 또 이거를 또 안 좋게 보는 분들은 뭐 대표가 나와서까지 뭐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 있을 그런 좀 우려 섞인 얘기도 할지 모르겠지만 또 좋게 보는 분들은 또 다르게 또 좋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은 점, 안 좋은 점 참고하시고 뭐 흐름이나 수급도 체크하시면 좋겠고 자산 운용사 몇 군데에서도 뭐 들어왔다가 글로벌하게 좀 흐름이 안 좋으니까 뭐 선절매하고 나갔다. 그래서 운용사도 좀 오래 관심을 가졌었다는 거. 그리고 또 증권사 레포트도 2개가 나왔었다는 거. 그리고 그 2개 중에 1개는 그냥 스몰캡을 담당하는 애널이 와서 레포트를 내놓은 게 아니고 바이오 담당 애널이 와서 레포트를 냈다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바이오 애널이 관심 갖는 거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500만 원 드릴 테니까 거기 투자하시겠어요? 드리면? 저는 뭐 분할 매수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 바이오주에서 그러면 그 최선호주로 사야 된다면 거기를 선택하시겠어요? 아, 근데 시가총액이 너무 작죠. 그러니까 최선호주 그냥 뭐 100개 이상이 많은데 여기서 시가총액 지금 1,000억짜리를 딱 한 종목을 꼽는다는 거는 회사 관계 잘하면 모를까. 예, 제가 이게 딱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시가총액이 좀 너무 작다. 거래량도 보세요.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갖되 보통 네, 시가총액은 사이즈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뭐 진짜 뭐 나는 한두 종목을 본다고 하면은 그래, 그래도 한 시가총액 한 3천, 최소 3천억 이상 되는 종목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게 사실 객관적으로 맞긴 하죠,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그게 최선입니까? 바이오주에서 사야 된다면 어제 다녀온 그 회사 주식을 이거 정말 괜찮은데 최선호주로 생각할 만큼 좋으냐 아니면 그냥 좋으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좋은데 최선호주까지는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아서들 판단하시고요. 지금 시장 다시 한번 좀 볼게요. 0.8% 거래소 밀렸고 코스닥 2%까지 밀렸네요. 지금 삼성전자 0.5%, IT주들 네 그렇고 네 해외 증시 한번 보면은 니케이는 지금 0.7% 상승, 그 다음에 타픽 대만도 0.6% 상승이네요. 한국만 그 웃음만 나오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장 시작 전에 어떤 분께서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하락하니까 뭐 종목도 올라오다가 또 다 꺾일 거고 뭐 장 초반부터 수급이 그래 니네 외국인 선물 땡기더니 기관 사게 해놓고서 니네는 현물 때려. 그러니까 초반부터 수급이 이러니까 그래 오늘도 아까 채팅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오늘도 뭐 아침 시장 안 좋으면 그냥 산책이나 나가야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ETF 쪽에서 보면요 꼭 ETF만이 아니겠지만 여기도 지금 보시면요 ETF 제가 이렇게 여러 개 모아놨지만 요거만 상승하거든요. 그 채팅창에서도 요거를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만 안 좋으니까 제가 한 가지를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ETF 차트거든요. 이게 뭐야? 딱 보니까 차이나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상해 지수를 봐도요. 흐름이 똑같아요. 네, 지금 뭐 전기차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좀 경기 부양하고 전기차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 지금 엄청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ETF도 지금 국내에 있죠. 그래서 채팅창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참 지금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전기차 흐름 전혀 안 좋거든요. 지금 물론 배터리 좀 올라왔다가 또 쉬고 있고 하긴 한데,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안 좋으니까 더 속쓰린 것도 있는 것 같고 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제가 또 계산을 해봤어요. 아까 하락률 그것도 계산하면서 또 계산한 게 살펴보면은 최근에 그 나스닥이 제가 고도 살펴봤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다우가 20%밖에 안 빠졌습니다. S&P 500은 25%입니다. 근데 나스닥은 35%나 하락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어제 또 하락했으니까 제가 또 계산을 해봤죠. 해보니까 코스피가 고점 대비해서예요. 코스피가 29.7%. 이제 30%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이 29.4%. 얘도 30%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시장이 한 2-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27% 전후였는데 이제는 30%까지 들어왔고 그러면은 30% 하락률, 그래 나스닥도 35% 하락했으니까 그 정도까지 하락하는 건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때 하락률이 그때 코로나 때 하락률이 지금 30%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정말 코로나 때 비슷하게 하락했을 정도로 아직 좀 더 하락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로 시장이 어렵구나. 2008년 지수 하나만 요거 좀 봐볼게요. 그때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2008년에요. 네, 2008년. 네, 이때였었습니다. 이때. 2008년 이때였었습니다. 이때 1년 빠졌거든요. 한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문가 또 지금 거의 다 죽어나가죠. 다 죽어나가는데 얘기하면 틀리고 정말
뭐 종목 추천하고 손실 났는데 그분들은 뭐 회원비 받고 하니까 그분들은 돈 벌고 뭐 이런 진짜 뭐 악순환 나오고 있긴 한데 아는 분 정말 뭐 자료도 많고 뭐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디 퇴직하고 제가 하나대투 있을 때 왔는데 퇴직금 갖고 약정 굴리다가 그 퇴직금 다 까먹었을 때가 이때였거든요. 근데 한 1년 정도.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나고 보면은 그때 그래도 잘 버텼지. 그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지금 힘든데 정말 어디가 바닥일지도 모르지만 상승 요인도 별로 없지만 2008년만큼 하락해 있다는 거, 가치적으로. 그래서 또 나중에 보면 또, 그래,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잘 버텼구나. 단순히 희망 고문 얘기하는 사람들 많지만,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도 살펴보시면서 같이 함께 힘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 게임주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바이오주도 참 어렵다 손해본 일이 많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바이오주들 지금 말씀하시니까 어제 얘기했던 올릭스가 지금 9.5% 네, 상승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그 우리 저 실전 투자의 고수시죠 김영옥 고수님 그분은 그러니까 일단 주식이라는 게 위험 자산이니까 이 위험 자산 가운데서 정말로 더 위험한 주식들을 배제를 하고 그 나머지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확률이 그나마 조금 높은 거에서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게임주 안에, 바이오주 안에, 그 다음에 테마주 안에, 그리고 나머지 그래도 그 위에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00 이 우량 종목들 가지고만 해가지고 한 달에 그래도 뭐 4억씩 벌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매일지 자꾸 제가 작성해 보시자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실제 슈퍼개미로 성장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매매일지 작성하고 자신이 어떤 주식으로 과거를 돌아봤을 때 어떤 주식을 했을 때 손실을 보고 어떤 주식을 했을 때 수익이 나는지 이런 패턴들도 좀 찾을 수가 있고 하여튼 자신에게 맞는 투자 기준을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주식으로 돈 벌겠다 이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저 실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러한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겠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심이 있고 혹은 내가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거나 알고 있는 섹터의 주식들 이렇게 좀 섹터를 몇 개로 나누고 그 가운데서 정말 시가총액 1위부터 5개 정도 되는 우량한 그런 주식들로만 공부하고 그 안에서 투자하면서도 계속 수익을 내는 습관. 투자는 습관인 것 같아요. 테마주 하는 분들은 계속 테마주 할 수밖에 없어. 왜? 급등하는 걸 먹어야 되니까. 네. 그러다가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확률은 5%밖에 안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성향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시장을 탓하고 주식시장의 속성, 외국인을 탓하고 이거는 1차원적이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에게서 먼저 찾아야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방향, 내가 하고 있는 투자 기준이나 습관이 혹시나 이 위험한 그 확률을 좀 더 높이는 쪽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그래야 굳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굳이 자꾸 이렇게 어려운 주식들 많이 올라간 주식들에서 돈을 벌겠다고 들어가서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을 해야 될까? 우리가 종목 상담하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네,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잘하시고 경험 많고 그런 어떤 고수 그런 분들은 알아서 손절 잘하시고 하니까 우리 손절을 못하는 우리 일반 주린이라면 내가 실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식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확률을 올리자. 그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이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영옥 대표님은 너무나 유명하시죠. 너무나 유명하셔서 이제 그분께서 이제 책도 많고요. 그분이 갖고 있는 꾸준히 장기 투자하고 지분까지 있고 그런 기업들을 보면 딱 열어보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기업들이 정말 있거든요. 그래서 참, 네, 원칙 참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뭐, 시장 참 변동성 큽니다. 이렇게 좀 네, 드리는 가운데 이제 코스피가 네, 플러스 전환됐고 코스닥도 좀 낙폭을 줄이는데 조금 이제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조선 기자재 쪽인 것 같아요. 지금 뭐 계속해서 네, 이쪽 뭐 수급도 좋고 전망도 좋고 상대적으로 흐름이 양호하다 보니까 근데 아까 말씀을 좀 못 드린 것 같아서 이쪽 종목군들인데 어제도 봤었고요. 뭐 다 상승하네요. 그래서 뭐 대우조선 해양 뭐 이렇게 수주 많이 했다고 하는 이제 삼성중공업 그리고 조선 기자 그래서 오늘은 이쪽 흐름이 괜찮은데 조선주보다는 네, 조선 기자재 쪽이 흐름이 좋고 지금 웬만해서는 거의 다 한 3%. 네, 그래서 여러 종목군들 많죠. 뭐 한국카본도 뭐 워낙 많이 아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그래도 뽑았던 그 수급 괜찮은 뭐 태광이나 성광밴드도 있었고 그래서 기자재가 좀 눈에 띈다는 거 그리고 어제 좀 세게 맞았던 엔터 쪽도 오늘은 뭐 JYP 엔터나 뭐 하이브 좀 올라오는데 간의 기별은 안 가지만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저 오전에 방송하고 이렇게 가면요. 그리고 지수가 항상 더 빠져 있고 더 빠져 있으니까 항상 이게 참 이게 네 오전하고 가면은 그게 조금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아니 봐봐 지금 아까까지 또 마이너스 8%까지 0.8%까지 가더니 또 지금 0.25%로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도체주도 삼성전자니 하이닉스니 DB하이텍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또 양전하고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단타로 이거를 먹겠다고 이게 다 물리는 거죠, 이런다가. 네, 완전히 물리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엇박자가 나면, 근데 항상 시장은 지금 엇박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참.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냥 멘탈 관리 잘하시고 손가락 관리 잘하시고 내가 만약에 정말 버티기로 결심을 했고 그렇게 버티면 과거의 차트를 봐서든 기업의 펀더멘탈을 봐서도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냥 버텨야 돼요. 예, 물론 그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게 답답해 보일 수 있어.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손실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올리면 되니까. 네네. 근데 문제는 내가 그런 실력이 있냐는 거지. 내가 그런 실력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 해가지고 가가지고 또 물리고 아니면 또 가다가 이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내 실력, 나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황인가,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어떤 분들에게는 미련하게 버티는 게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버티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그 전에 방송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거예요. 재테크 10억 만들기 재테크 카페 주인장. 이 친구 고집이 정말 세거든요. LG전자 반토막 난 거를 7년을 버텨가지고 결국은 그 40%인가 50% 수익 내고 팔았다는. 네. 그러니까 뭐가 방법인지는 몰라요. 단지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정말 그 종목 교체를 할 만큼의 어떤 주식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만 잘 판단하시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조언해 주시는 분들은 그 말도 다 들어야지 우리가 듣는데 문제는 내가 그분만큼의 실력이 있냐 없냐. 나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 내가 중요하니까. 네, 아직 이거 전략 그런 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들었을 때는 어떤 분은 삼성전자를 샀는데 보통 우리 분할 매수라고 하잖아요. 우량주나 뭐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되는 기업들. 그래서 그분은 항상 나는 매월 소방 그 사이렌이 울릴 때 오후 2시에 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가격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은요 한 달에 한 번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는데 그래 나 사이렌이 울릴 때 매수를 했었어. 그게 전략인가요? 뭐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분만의 원칙이고 전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쉬운 곳에서 자기만의 원칙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지 못하잖아요. 자신을 아는 거는 자기일 뿐일 거고. 그러니까 좀 알아가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어렵기도 하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이걸 팔아서 이걸 정말로 꼭 사야 되는, 이건 정말 오를 거야라고 확신하는 주식이 있을 때 네. 그때 팔아서 이쪽으로 옮겨 타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손모가지 이제 걸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의 확신이, 그러니까 대안이 있을 경우에 이걸 팔아야지, 대안이 없이 그냥 상황이 무서우니까 그냥 우리 공포에 질려서 더 떨어질 것 같아, 어떡하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정말 판다면 이거보다 더 나은 주식이 확실하게 보이고 이것이 정말 오를 것 같은 확신이 스스로에게 있을 때 그때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이게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방법을 통해서 성공했고 어떤 분은 이 방법을 통해서 성공했고, 나에게는 어떤 방법이 맞을 것이냐는 스스로에게 아주 냉정하게 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계속 말을 이어가고 싶지만 너무 또 주거니 받거니가 될 것 같아갖고.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르게 방송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될 즈음에 시장이 최근 며칠과는 다르게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어서 네, 좀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직은 근데 또 몰라요. 이러다가 네. 또 확 밀어볼지. 어쨌건 네. 우리 오전장에만 해도 또 나스닥 빠진 거 보고 또 안 좋은 거 보고 오늘 막 엄청나게 겁먹었었잖아요. 네, 근데 또 보면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파월도 틀렸어. 연준 의장도 네, 맞습니다. 자신의 예상과 자신의 어떤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해보겠다라는 계획이 다 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지만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시장을 예상하고 판단하고 했던 많은 전문가분들 역시 다 같이 틀렸어.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은 내가 들고 있는 주식, 네네. 네, 그 주식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웃고 이러면서 네, 이 어려운 험난한 시기 같이 한번 어깨를 기대면서 극복해 나가 보시죠. 네, 오늘 수고 많으신 이상현 목사님. 아닙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